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D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23년 1분기 미국 GDP 확정치 발표가 있었죠?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이 최종 확정으로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이전에 발표됐던 잠정치인 1.3보다도 높은 수치고 시장의 예상치는 1.4를 전망했었고요. 속보치인 1.1에 대략 2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숫자로 잡힌 거고요. 미국은 이렇게 GDP가 3번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요번께 확정치고 한마디로 경기 침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어제의 지수, 주가 지수는 상승폭이 제한됐었죠.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의 너무 강한 경제가 한마디로 곧 추가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우려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오히려 빠르게 프라이싱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마자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GDP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0.7%, 70bp가 조정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의 GDP가 연율로 2% 성장을 한다는 뜻이고 이 뜻은 상당히 경제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GDP 발표와 요 며칠 사이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합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채권 시장은 즉각적인 통화 정책과 추가 긴축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된 겁니다. 한마디로 채권 시장에 있어서 채권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경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을 보여줬고 그와 함께 발표된 책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직전보다는 감소된 모습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사이에 패드워치는 24년 5월에 가서야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실제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1월에 이제 시기가 잡혔었는데 이게 더 늦춰진 것이죠.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첫 금리 인하를 23년 9월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23년 연내는 없다로 받고 이 시기가 5월까지 더 미뤄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7월 연준에 금리 인상을 88%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더 낙관적이었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109.7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수치는 22년 1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GDP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고용의 강력한 결과 미국 채권 수익률은 또 다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것인지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의 생각과 뷰는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수준에서 지금의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저는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PCE 물가, 코어 PCE가 전혀 떨어지는 기색이 보이지가 않죠. 한마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딘가 부러져야 가능하다라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는 게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요. 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연준 주요 인사들의 언행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딱 너무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고용과 물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부러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를 낮추려고 목표로 세웠다면 한마디로 금융위기급 이벤트로 인해서 그런 침체급으로 와야 고용이 부러지고 그래야 끝이 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PCE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연준이 물가를 포기하든지 고용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묘하게
정말 주식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그 균형점을 찾아서 큰 충격 없이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이상에 불과한 이론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번 GDP 발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GDP가 2.0%로 확정치로 집계되면서 깜짝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3.8에서 4.2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상향 수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산업별로 뜯어보면 의료 분야에서의 기여가 상당히 컸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큽니다. 의료 비용은 계속 치솟고 있었고요. 지금도 상반기에 꾸준히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23년 1월 달 PCE 구성 모습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는 여전히 높은 상단 위치에 포함해 있고요. 2월 달 헬스케어 상단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월 달도 헬스케어가 두 번째 위치에 있죠. 4월 달도 헬스케어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들쑥날쑥하게 보이던 부분들은 있지만 헬스케어는 변함없이 항상 상위권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말은 의료비와 건보료 등 제도적 증가분도 포함을 해서 의료보험료가 치솟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본인 부담금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 축소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최근 아까 제가 PCE 관련된 월별 구성을 보여드렸듯이 주요 항목 중 예외적으로 의료비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지금의 GDP의 높은 비중으로 차지했던 이 헬스케어 관련 부분은 상당히 연관성이 높고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의료비의 경우는 연간 단위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이 뒤늦게 반영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의 막바지 부분에 와서야 이렇게 인플레이션 뒷북을 치는 게 의료비 영역이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영역이 23년 상반기에 1분기의 GDP의 상승분을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간 단위로 재갱신되는 의료비 부분이 물가 상승분에 뒤늦게 반영되는 그런 후행 관련된 그런 지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런 건강보험료 상승은 임금 생활자들에 있어서 실질급여 하락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즉 직장의료보험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해 온 만큼 한마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처분해서 쓸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려했던 기사라든지 논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험과 병원비, 의료, 헬스케어 관련 인건비 급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의료 인플레이션율이 22년 중반에서 23년 중반 사이에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연방예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궁핍함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PCE에서 주거비에 대해서 높게 고민을 했던 부분은 있지만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렇게 꾸준히 높은 비율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던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 주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없던 것과 같은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플레이션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완만하게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은 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보험 플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계약 단위로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밸런스 연우는 2024년 말까지 결국에는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의 GDP 2.0% 이렇게 상승으로 집계된 부분은
지난 1분기, 그러니까 23년 1분기죠. 꾸준히 의료비 상승분이 여전히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상승분은 결국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런 감소가 지난 소비 지출에서도 재확인이 되었듯이 결국 지출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소비 지출, 소비 여력에서도 함께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분기 미국 GDP의 2.0 확정치 발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경기가 말 그대로 정말 이대로 살아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